네, 안녕하세요. 저 주식회사 아레테 교육연구소 이호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오늘 동양 철학 중에 노자의 도덕경에 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이 노자의 도덕경을 골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변화 앞에서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노자의 탄생, 태어난 연도가 570하고 물음표로 되어 있고요. 죽은 날이 사실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물음표로 표시를 해놨어요. 노자는 굉장히 전설 같은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언제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고요. 한간에는 노자와 공자가 만났다. 특히 공자가 노자에게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찾아갔다. 명확한 역사적 사실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동양 철학을 깊이 있게 살피면 이 노자가 언제 살았는지 출생 연도도 미상이고 죽은 연도도 모르기 때문에 공자와 노자가 만났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노자는 춘추 전국시대 기원전 772년부터 전국시대 기원전 221년 끝나는 사이에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노자를 기원전 570년 물음표로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가장 설득력이 있는 해라고 보기 때문에 학설에 의해서 570년 정도로 구분해 놓고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노자,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노장사상, 도가사상이라고 그래서 은둔의 삶, 그리고 왠지 도시를 벗어나서 자연과 벗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과에서도 그렇게 소개하는 선생님들이 적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전적인 오해입니다. 여러분, 노자의 그 판본들이 발견되는 곳이 대부분 어딘지 아세요? 사람이 사람의 손으로 필사해서 옮겨진 것을 사본이라고 그러는데 가장 근대의 사본을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원래 노자의 원전을 사본으로 기록한 책들이 있습니다. 백서본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백서본이 발견되는 곳이 1970년대에 중국에서 그 백서본들이 발견되었는데 여러분, 그 백서본이 출토되는 곳이 어디였는지 아세요? 통치자들의 무덤가였다. 다시 말해서 이 노자를 누가 읽었다는 거예요? 통치자들이 정치학 교과서로 품에 차고 다니면서 읽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노자의 도덕경 전체를 읽어보면 자연으로 귀하여 사는 삶에 대해서 예찬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리더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지시하고 있는 것이 도덕경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에게는 의미 있는 일상의 삶으로 복귀하도록 만든 신비한 사상, 입체적인 이야기가 바로 도덕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와 소, 강과 약, 다와 소, 그리고 강과 유, 남과 여 등 세상의 다양한 이항대립의 개념짝 중 하나를 기준으로 세워놓고 사람들을 그쪽으로 몰아가며 다른 쪽에 비난을 퍼붓는 사회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에서 사람은 세상의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바라볼 수 있어요. 이런 사회에서는요. 이처럼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도 자신의 진상을 보는 게 아니고 가상을 향해서 자꾸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실상이 없다는 거예요. 가령 강자는 실상 자신의 건강과 영혼을 해치고 있으면서도 성공의 신화에 도취되어서 약자를 이해할 수 없는 무자격자로 본다는 것이에요. 이를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강자는 어부의 그물에 낚여 물을 떠나면서도 소어를 향해서 자신의 우람한 몸체를 자랑하는 대어의 신세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에요. 노자는 대와 소, 강과 약 등의 개념짝을
선과 악의 도식으로 환원하는 이항 대립의 사고에 길든 망상사회를 벗어나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왠지 가난하면 게을러서 실패한 것처럼 사람들이 치부해 버리죠. 그리고 세상적으로 명예와 권력 등 수많은 성공을 이룬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 사람 부지런한 사람, 자기 개발에 성공한 사람으로 우리는 치부해 버립니다. 이게 바로 이항 대립의 사고에 길든 망상사회라는 것이죠. 노자가 보는 자연은요, 원리상 모든 만물이 그 반대편을 향해 열려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자연을 모방한 인간사회의 가치와 제조도 모두 반대편을 향해 열려있고 또 열려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편을 향해서 열려있어야 된다. 만물이 잘 자라는 것을 보고 그것을 자신이 시작하도록 했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잘 살도록 해주고도 그것을 자신의 소유로 삼지 않는 겁니다. 그거 내가 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 버려야 된다는 거죠. 내가 피땀 흘려서 이렇게 일궈냈다 하는 것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되 그것을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것, 공이 이루어져도 그 이룬 공 위에 자리 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 공 위에 자리 잡지 않기 때문에 버림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로 짝을 이루는 특성들이 있어요. 유무와 어려움과 쉬움과 길고 짧음과 높음과 낮음, 음성, 전후와 같은 것들이에요. 노자는 서로 짝을 이루는 특성들이 서로 분리되고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다. 상생과 보완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노자 철학의 키워드가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유무상생입니다. 유와 무는 서로 살게 해준다는 구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알면 이는 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좋다고 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알면 이는 좋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모두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아름답다고 안다는 것은 합의된 아름다움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것으로 인정하는 아름다움을 진짜 아름다운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노자는 이러한 태도를 매우 저급한 것으로 비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 번째 이 보편적 감념, 가치 어떻게 깨트릴 수 있는가? 과연 우리가 말하는 방향, 그것이 반드시 맞는 길일까? 아니면 더 큰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덕경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맹자의 일화를 한번 볼까요? 그럼 맹자의 어머니, 그럼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맹모 삼천지교 이렇게 떠오르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맹모 삼천지교는 왜곡된 해석이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맹자나 그다음에 노자, 공자, 순자 그리고 한비자가 살아가던 시대의 공통점은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특히 맹자가 살아갔던 시대의 동시대에는 40만 명을 한꺼번에 어린아이 할 거 없이 생매장시켰던 아주 잔인하고 폭력적인 전쟁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맹자의 어머니처럼 좋은 환경으로 계속 이사해서 다닐 만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은 참으로 대단했다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왜곡된 해석이었던 거죠. 그에 관한 여러 가지 일화가 남아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맹모 단기 교자도라는 그림이 있어요. 나중에 구글이나 네이버에 한번 맹모 단기 교자도가 뭔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청나라 화가 강도가 그린 겁니다. 이런 일화예요. 맹자가 서당에 글 공부를 하러 갔다고 도중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런 맹자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위로해 주는 게 아니고 갑자기 칼을 들고 와서 배틀에서 자신이 짜던 배를 잘라버린다는 이야기가 바로 맹모 단기 교자도예요.